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이지민이고요. 오늘 발표는 제 지도 학생이 연구한 거이고, 제 지도 학생이 지금 바빠서 대신, 제가 대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이제 처음에는 많이 개선을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개선된 건 없어서 조금은 한계도 보이시고 그러실 텐데 잘 봐주시고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한국시의 영어 번역 전략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이 그 로레나라고 바디유 마리아 로레나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 학생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어, 먼저 연구 배경 목적, 대상, 그리고 이론적 배경, 분석 결론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연구의 의의와 한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시에 대해서 연구는 상당히 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 번역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고요. 그리고 해외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시 번역 연구는 더더욱 활발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 번역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시 번역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정주나 고은 뭐 이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목적은 번역을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해외에 널리 알려진 현대시 번역을 좀 연구를 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한국 현대시를 대상으로 하고요. 한국 현대시를 번역함에 있어 번역자가 인식하는 내포 작가로서의 역할을 격식과 평가, 그런 측면에서 사용한 전략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인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연구 대상은 히스테리아입니다. 그래서 김이듬 시인의 히스테리아라는 작품이고요. 사실 이 작품은 그 제이크 레빈이 번역을 해서 2019년에 2020년에 그 여러 가지 번역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상당히 솔직하고 충격적인 페미니스트 시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입장을 반영을 하고 한국 문화라든가 현대적인 모습, 뭐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항 시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자가 제이크 레빈, 오늘 오전에 그 발표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저희 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예, 이 번역자가 이 히스테리아라는 그 작품의 번역으로 2020년에 루시엔 스트리크 그 번역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미 번역가상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권위가 있는 상인데 이제 이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텍스트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특히나 그 번역자가 이 시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라든가 그런 점을 반영을 하는 평가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번역가랑 실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 레빈 교수님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번역 의도를 확인을 함으로써 이 트라이앵귤레이션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서는 이제 저희는 번역자는 내포 작가로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내포 작가는 독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사의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서술자를 움직인다라는 채트맨의 이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자기의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포 작가로서 가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술자로서 독자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독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 독자가 바로 내포 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번역자가 이 여기서 보시는 실제 독자가 바로 번역가 역할을 한다라 번역가라는 그 단계를 지나서 이 TT에서 번역의 경우에 TT의 실제 독자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 작품의 경우에 번역자는 ST의 독자로서 ST의 의도와 주제를 해석한 후에
키티의 새로운 내포 작가로서 작품을 재구성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동일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가가 실제 독자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내포 작가와 내포 독자의 관계로 연결이 되지만 ST 같은 경우에 실제 작가가 내포 작가로서 쓴 글들이 이 번역자, 내포 독자로서의 번역자에게 전달이 되고 이 번역자가 TT에서 다시금 내포 작가가 되어서 서술을 하고 수화를 하고 서술자가 되고 그리고 내포 독자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T 실제 작가로서의 내포 작가와 TT 번역자의 내포 작가는 사실상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태도가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포 작가의 태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번역에서 나타난 격식이라든가 서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 어프레이설인데요. 이제 이걸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부정인지 긍정인지. 이 태도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아, 싫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행동이 예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외향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This is a heavenly day, rotten day라고 해서 그냥 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부정적으로도 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될 수 있죠. 그러한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확실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sort of, pure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포 작가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히스테리아라는 한국의 원작가, 그 다음에 제이크 레빈 외 서소은하고 최혜지하고 같이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자가 번역한 작품을 살펴보았더니 전반적으로 전체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변경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문장 부호가 완전히 바뀐 경우도 있고요. 절의 역동성이 달라지고 저희가 봤을 때 오역이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길이 변경이라든가 행, 그다음에 단어의 표현의 추가 또는 생략 등이 매우 활발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서법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말장난이 일부 사라졌다라고 파악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크게 대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 구조 변경이라든가 문장 부호 추가라든가 이탈릭체 사용 등의 스타일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펜레터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S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산문처럼 계속 적어놨어요. 쭉쭉 이렇게 다 붙여서 다 적어놨는데 TT를 보면 행을 갈라놨어요. 행을 갈라놓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행으로 연으로 갈라놨어요. 여러 연으로 갈라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해가지고 또 행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법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변화한 것이 한 예인데 여기서 보시면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새벽 프리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볼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Today feels different. Should I stay and watch the match?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도 많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문문으로 형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평서문에서 의문문뿐만 아니라 인터랙션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레터라는 시에서 어디 산다고 해요. 청송교도소예요. 즉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대화의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대방이 사라져 있어요.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여기 보시면 청통교도소예요. 그 다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라고 했을 때 he didn't say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에 God, I shouldn't go around talking about this 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돌아다니지 않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복역수질이란 좋아하는 시 쓰는 시인 취급받기 싫으면요. 그렇게 했을 때 I don't want to be treated라고 해서 오역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화를 내레이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장난도 사라진 부분이 많은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 다 말해버렸다, 쓸데없다, 가슴이 아프다, 작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슴이라는 거는 심장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의 육체적인 가슴,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육체적인 가슴으로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식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격식성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표적인 예가 될까 싶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노파한테 조시나 죽으셨나라고 해서 이제 시라는 존댓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is dead라기보다는 passed away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격식성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레지스터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부분에서도요, 강도라든가 태도 변화 등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이 추가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과 없어요라는 시입니다. 여기 보면 어쩐다 다진 야채도 싫은데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번역을 해 놓은 거를 보면은 어쩐다가 이렇게 shit이라고 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싫은데도 fuck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다 화자가 다 여자거든요. 근데 여자인데 이 단어들 번역들을 보면은 조금 남성적으로 욕설들이 추가가 되는 데 있어서 좀 남성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페미니즘 관련을 해서 성정체성, 욕 가지고 성정체성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강도, 태도 변화가 또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강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그다음 태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부분, 어쩐다, 싫은데 같은 경우에도 어쩐다는 shit 이렇게 해서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일주일이 지나면 피임 날짜나 새는 요새 젊은 것들이라서 뭐 나는 보채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성이 젠더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번역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일주일이 지나면 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여성들이 하는 월경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피임 날짜나 새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보채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bitch about everything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여성적이면서도 더 격을 낮추는 부정적인 의미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를 찾아보면요, 뭐 꾸지람 됐겠지라는 시 부분에서 get bitch that, 뭐 보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bitch about. 야하게 꾸며서 나가고라고 했는데, 번역 같은 경우에는 dressed like a slut 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늙은 천기라고 했을 때 그냥 old whore이라고 하지 않고 filthy whore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아 했을 때 you little bitch라고 해서 여성성을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 녀석아가 과연 이 젠더가 여성을 이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무슨 말일까? 이런 부분들도 그냥 무슨 말일까 였는데, What the hell does that even mean? 해서 뭐 hell 들어가 있고요. 내가 길게 들어주어야 하나? Do I have to listen to his long ass story? 해서 long ass story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이름도 거시기한 해서 What a bullshit name 해서 거시기가 bullshit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뭉클한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bullshi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표현이 대체로 좀 추가가 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변화하고 태도가 변화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이크 레빈 교수님께서 무료로 저희 학생께 시간을 친히 내주셔서 이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제이크 레빈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제 본인은 C에는 인텐시티가 있는데 그 인텐시티 척도를 그대로 번역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accuracy나 readability보다는 강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설을 추가한 이유는 이 인텐시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책의 전체적인 한국말의 톤이 이미 강하고 지저분하다.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라 출판사에서도 매우 강하고 마초처럼 남성적인 톤을 원했다라고 해서 새로운 팩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욕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작가, 본인이 생각한 내포 작가로서 생각한 작가의 목소리에 맞춰서 언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 같은 경우에는 인텐시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들은 내용 또는 정확한 문화적 맥락보다 이런 인텐시티와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거를 정리를 하면요. 스타일 부분에서도 문장 부호, 감탄사, 역동성이 추가가 되었고요. 구조, 길이가 크게 변화했고 단어 추가, 말장난과 같은 일부 기능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캐주얼한 문체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중립적인 문장을 더 공격적인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번역자는 언어 정확도보다는 C의 affect, C가 우리한테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감정, 그리고 intensity, 강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없는 특정 단어들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대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성을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ST보다 강렬하고 그다음에 TT에서는 남성적인 어조가 추가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번역자는 자신의 해석 플러스 출판사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봤을 때 한국 번역학사에서 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한국 현대시 번역을 다루고 그리고 한국 여성의 시를 번역하는 앵글로잭슨계 남성 번역가를 논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앵글로잭슨이라고 설명을 한 것은 보면 이제 미국식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논문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빠져서 이제 앵글로색슨이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텍스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번역자를 언론에 나타난 번역자 인터뷰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번역자와 신층 인터뷰를 수행을 함으로써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면 이제 사례 연구에 불가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출판사 변수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이 돼서 연구를 수행을 했다면 조금 더 다면적인 연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